대한민국의 열정과 긍지를 세계로 가는 취업, K-무브 세계를 잡다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기회가 정말 많은 해외 취업이니만큼 또 그만큼 철저하고 꼼꼼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네. 이 시간 통해서 함께 보시죠. 해외 취업 전문가 모셨습니다. 이솔의 박창규 대표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요즘 그 대기업 공채 시즌입니다. 근데 이제 공채 시즌이지만 그래도 해외 취업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네. 이게 다 박 대표님 덕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도 들고. 자, 정부의 청년 해외 취업 지원 이 사업이요 꾸준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근데 실제로도 이제 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 우리 그 청년 해외 취업 지원 사업의 경우가 총 목표가 89.5%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네, 근데 안타깝게도 실제 해당 국가에 정식 취업 비자를 받고 그 네. 취업한 비율은 39.8% 정도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취업이다 보니까 해당 국가에서 이제 정식 취업 비자 기준점으로 본 거고요. 실제 취업은 했지만 해당 국가의 그 정식 취업 비자보다는 인턴십이나 워킹 할리데이 비자를 받은 그 비율들은 지금 제외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취업이 늘 어렵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은 네. 뭐 미리미리 준비만 잘하면은 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네. 박 대표님께서 이렇게 방송 이 시간을 통해서 직접 생생한 경험담을 이 경험자들을 통해서 들려주시기 위해서 이제 몇 분 또 초대를 해주셨었는데 오늘은 스튜디오가 아니라 전화 연결 통해서 만나본다고 합니다. 네. 이분은 어떤 분인가요, 대표님?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해외 인턴, 해외 취업 실전입니다. 그래서 실제 해외 인턴이나 해외 취업을 그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해외 취업에 그 성공해서 출국하신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의 실질적인 그 생생한 목소리를 제가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네. 얼마 전이었죠. 제가 그 싱가포르에 있는 그 에픽 푸드 홀딩이라고 약 3,000평 정도의 일식 외식 프랜차이즈에 네네. 우리 한국인을 채용한다라는 방송을 한번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네. 네, 기억하시겠죠, 그죠? 네. 네, 그때 저희 방송을 보시고 직접 지원을 하셔서 이제 얼마 전에 면접에 합격을 하시고 출국 준비를 하시는 분을 제가 전화 연결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전화 연결 한번 해보시죠. 네, 좋습니다. 그 레스토랑 가면 저기 우리 서비스 저기 많이 준다고. 맞죠? 네네. 전화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되게 여린 소녀 같은 그러게요. 그런 목소리시네요. 네. 네. 자, 해외 취업에 성공하셔서 출국 준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전문대학교에서 제가 제빵을 전공하고 있는 올해 21살 문지연입니다. 아이고. 그러시군요. 풋풋한 21살 문지연 씨군요. 네. 자, 먼저 네. 이 저희 방송에 이렇게 전화 연결을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네. 대표님 이분 저기 나이가 이제 21살이에요. 그러면 대학생 나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네. 이게 저 어떻게 벌써 이렇게 취업에 성공이 됐고 그러면은 그 학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분 같은 경우는 전문대학교에서 그 조리 전공 중에 그 제과 제빵 직무 분야로 이제 직무 분야의 전공자인데요. 현재 그 1학년까지만 하시고요. 이제 휴학 기간 중에 저희가 해외 취업으로 이제 연결된 케이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대학교 재학 중에 이제 해외 인턴이나 해외 취업을 지원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럼 지원 씨한테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아직 21살 이제 한창 국내에서 공부를 할 학생이신데 어떻게 해외 취업하실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네, 먼저 저희 선배들 역량이 가장 컸어요. 저희가 전공이 조리 분야 중에서도 제가 제빵인데 저희 전공으로 국내 취업을 하게 되면 급여도 적은 편이고 경력도 없다 보니 근무 복지도 많이 열악합니다.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학벌이나 이런 것보다 제 개인 능력을 중시되다 보니 저만 잘하면 그만큼 인정해 주니까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진학할 때부터 해외 취업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네. 네. 잘 읽으셨어요. 굉장히 21살 학생다고. 네. 풋풋하게 쭉쭉 이렇게 적어놓은 걸 잘 이렇게 남의 생각처럼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저희가 이제 올해 4월이었나요? 네. 그 해외 취업 선호도 조사했었을 때 그 우리 청년 구직자들이 해외 취업을 가장 선호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열악한 국내 취업 현장 시장이었기 때문이었는데,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외국으로 취업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셨군요. 네. 네.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렇게 조리 전공으로 이제 해외 취업을 많이 지연 씨처럼 나가는 케이스가 있는데, 지연 씨 같은 경우도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그러면 조리를 전공한 케이스인가요? 어떤가요? 아닙니다. 우리 지연 양 같은 경우는 네. 일반 그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요. 이제 현장 실무 중심 교육을 하고 있는 전문대학으로
이제 진학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이제 이 관련 전공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이제 교육과 지식은 1년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고등학교에서 조리 전공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대학에 들어가서 배우는 게 그렇죠. 전부네요. 네, 그러네요. 아. 자, 그럼 해외 인턴이나 이제 해외 취업을 하려고 할 때 말이죠. 지연 씨. 네. 그 필요한 자격이 좀 부족한 거 아닙니까? 네, 좀 많이 부족했죠. 근데 처음에 대표님한테 멘토링 받으러 갔을 때도 네. 해외 취업 자격 많이 부족했고요. 어학연수도 많이 부족했고, 그리고 제가 제빵 그 자격증은 있지만 그래도 관련 경험이 많이 부족했어요. 근데 K무브 멘토링 받으면서 부족한 부분은 미리 안내를 해주시니까 제 스스로 무엇부터 준비해야 되는지 계획이 잡혀서 그 계획대로 준비해서 많은 부분들을 채워나갔죠. 그렇게 준비하던 중 지금 K무브 세계를 잡다라는 방송을 보다가 싱가포르 에픽푸드 홀딩 채용 정보를 보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에픽푸드 홀딩 채용 정보를 보셨군요. 그렇군요. 아, 21살. 굉장히 어리다면 어린 나이고. 아, 너무 정말 어려요. 네, 젊은 나이인데 대단하십니다. 이제 인터뷰에 면접에 최종 합격해서 출국 준비하고 있는 중이신 거죠, 지연 씨가? 그렇죠. 네, 우리 지연 양은 8월에 고용주 면접을 이제 화상으로 진행을 했고요. 네. 뭐 여러분 많은 분들이 면접을 보셨는데 또 혼자서 당당하게 또 합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내일이 출국입니다. 내일이? 네, 원래 출국 예정은 내일인데요.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해외 취업은 국내에서 취업 비자를 다 받고 나가시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그 비자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아마 9월 달 이내, 이번 달 이내에는 이제 출국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지연 씨 굉장히 지금 저 설레이고 이러죠? 아, 네. 네. 자, 궁금한 게 좀 있습니다. 네. 그 해외 취업에 이제 성공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계획이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저 학교가 지금 남았잖아요, 1년이. 그래요. 그 졸업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번에 출국해서 약 1년 정도만 경력을 쌓고 다시 한국 와서 2학년을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네. 그리고 해외에서 일하면서 어학연력도 더 쌓고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현지 대학교 진학을 준비할 계획이고, 그리고 한국에서 학교를 마치고 다시 해외 대학으로도 진학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계획이 딱딱 준비가 돼 있네요. 그러니까요. 1년 정도 경력을 쌓고 뭐 어학을 하고 학교를 준비하고 딱딱 이렇게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게 대표님 정말 작전이다. 대표님 항상 강조해 주시는 작전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해외 취업이라는 게 사실 대표님이 좀 강조해 주셨던 것처럼 몸값을 올리는 도구로 적절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지연 씨 애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해외 취업이라는 게 해외 취업 뭐 우리 본인에게 맞는 그 방향성만 잘 잡으면요. 우리 지연 양 같은 경우 그리고 저번 주에 출연하셨던 우리 조영희 군 같은 경우 그런 케이스들로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그림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지연 씨. 네. 네. 그 해외 인턴이나 해외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후배들이. 네. 네. 그런 분들에게 좀 한 말씀 해 주실래요? 네. 저는 해외 취업이 제 인생의 업그레이드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요즘 청년 실업률이 높다고 많이들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학교도 다니면서 휴학도 많이 하시는데 단순하게 아무런 계획 없이 휴학하지 마시고 저처럼 휴학 기간 동안 해외 인턴이나 해외 취업을 경험해 보신다면 더 밝은 미래가 있으니까 꼭 도전해 보시고요. K무브에서도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힘내시길 바랍니다. 제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신 박창규 대표님께도 감사드려요. 네. 그 답변 준비를 잘하셨네요. 예, 지연 씨. 이게, 자, 해외 네. 취업에 나가시니까 나중에 그 싱가포르에서 근무하면 그 저희랑 이렇게 또 방송했던 것도 좀 추억으로 좀 기억해 주시고요. 네. 예, 그 얼마 전에 그 휴가차 나오신 분 있잖아요. 싱가포르 취업하셔가지고 네네네. 저기 현경화 씨 맞죠? 네, 네, 현경화 씨처럼 그 나중에 저기 저희 방송에 좀 한번 출연 좀 직접 스튜디오에 좀 나와주세요. 네. 네, 건강하게 알겠습니다. 잘 출국하셔서 경력도 잘 쌓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자, 해외 취업이 이제 여러 가지 방향성으로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또 네. 이제 미래 직업군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또 이렇게 좋은 도구로 활용이 되고 있으니까요. 우리 그 청년 구직자분들에게 정말 이 방송을 보시면서 많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뿌듯하네요. 네. 네.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잘 하시고 있는 그런 케이스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해외 취업이라는 게 다양한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K무브 사업 그 역시나 우리 해외 취업률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 K무브 사업이라는 게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미래의 전 세계를 무대로 해서 펼칠 수 있도록 본인들의 인생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그 디딤돌 역할인데 좀 안타까운 것이 이제 K무브 사업이 자체가 자꾸 취업률하고 연관이 되다 보니까 이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 이렇게 좀 다양한 정보 그리고 실제 사례들을 좀 안내를 많이 해드릴 테니까요. 우리 젊은 청년 구직자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 오늘 전화 연결했던 문지연 씨 덕분에 네. 많은 우리 해외 취업 관심 있는 구직자분들이 좀 용기 얻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저번에 그 건축 전공하신 분 있잖아요. 그 미국 인턴 잘 갔다 오신 네. 분. 예. 그리고 실제 미국 취업까지 하시고 말이죠. 그래요. 조형희 군입니다. 네. 조형희 군을 저희가 이제 스튜디오에서 만나봤었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건축 관련해서 또 해외 취업에 대한 어떤 문의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네. 있거든요. 어쨌든 저 이 민원을 좀 먼저 해결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그래요, 같습니다. 대표님. 네, 저희 방송을 보시고 저희도 뭐 문의 전화가 꽤 많았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그 건축 관련 직무 분야에 실시간 해외 취업 채용 정보부터 먼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오늘 뭐 제2, 제3의 조용히처럼 좀 성공적인 해외 취업을 꿈꾸시는 분들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 그 우리 건축 전공자들이 어떤 그 지원할 만한 어떤 기업이 뭐가 있는지 그거 찾아보는 게 우선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으로 갑니다. 이제 미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X1 그 디벨롭먼트라는 기업입니다. 네.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한국 교민이 운영하고 있는 한상 기업입니다. 오. 네, 우리 한국인들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저번 주에 이제 이미 한 지원자가 면접을 보셨고요. 현재 그 채용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요. 현재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건설 프로젝트 담당이나 현장 관리 분야에서 채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건축, 토목, 설계, 시공 그리고 CAD 사용 가능한 자시면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본 기업은 그 영어에 크게 주된 그 초점을 두지 않는 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해외 그래요? 취업인데요? 네. 네, 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학의 부담을 굳이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거기 그래요? 회사에서 한국말만 써서 그런 거예요? 한상기업에서 그럴까? 왜 그럴까요? 그 고용주분의 좀 독특한 그 CEO의 독특한 이제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 네, 저희가 실제 이제 면접을 보시면서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네. 일을 할 수 있는 그 열정과 자신감이 있으면 되지 굳이 어학 실력은 현지에 와서도 싸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인성만 올바른 인성과 가치관만 가지면 더 좋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 멋집니다. 도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으면 네네. 어학 따위는 그러고 보니까 제 친구가 예전에 저 연수 안 하고 바로 미국으로 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금방 영어가 늘었냐 그랬더니 살려면 다 늘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가서 또 배우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또 CEO의 마인드에 따라서 이렇게 그러니까요. 어학을 좀 네. 강보는 그런 기업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또 안내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이제 캐나다로 가보겠습니다. 네. 캐나다 밴쿠버입니다.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인테리어 기업입니다. 건축 인테리어 기업인데 보아스 인테리어라는 회사고요. 현재 건축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채용하고 있고요. 당연히 디자이너들 같은 경우는 경력이 조금 있으셔야겠죠. 자, 해외 취업 국가 중에서 캐나다. 작전 알고 계시죠? 네, 캐나다는 고용주로부터 채용이 네. 되고 나서 이제 취업 비자를 받고 12개월이 지나고 나면 당연히 영주권, 이민까지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으니까 캐나다 작전 잘 활용해 보시고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네. 캐나다 작전입니다. 캐나다 영주권을 좀 취득하기가 쉽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취업 이민 과정 LMIA 과정 맞나요, 대표님? 그렇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도 한번 그 캐나다 취업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네. 이 이제 LMIA 과정은 캐나다가 이제 아무래도 현지에 그 산업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 자국민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외국에 이제 많은 이제 우수한 인력들을 이제 캐나다로 이제 초청을 해오는데요. 그때 활용하는 비자가 이 바로 LMIA라는 비자입니다. 네. LMIA 비자를 받으시면 이제 고용주로부터 취업 비자를 받으시고요. 12개월이 지나고 나면 이민의 목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영주권이 두 가지 방향성입니다. 내가 해외 취업을 했는데 난 그 나라에 살기는 싫습니다. 근데 영주권은 취득하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PNP 영주권과 CC 영주권이 있는데 CC 영주권으로 진행을 하시면 저처럼 한국에 살아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LMIA. 와, 우리 홍선희 아나운서도 알고 계시고 말이죠. 전혀 몰랐는데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 덕분에. 네. 해외 취업 전문가로 나중에 홍선희 아나운서를 좀 이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대사로 좋죠. 한번. 예. 자, 캐나다 건축 인테리어 회사로 네. 지원을 해서 캐나다 영주권까지 취득을 한다. 좋습니다. 자, 이제 또 다음 소식 좀 어디일까요? 볼까요? 어디예요? 세 번째 소개해드릴 곳은 규모가 꽤 큰 건축
그 건축 그룹입니다. 여기는 네. 이제 싱가포르로 갑니다. 싱가포르에는 행 르첸 컨스트럭션이라는 그런 건축 기업이고요. 네. 현재 프로젝트 엔지니어 그리고 골조 공사 관련해서 한국인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제 비자 형태에 따라서 급여가 바뀝니다. 네, 그래서 참고하실 것은 이 기업에서는 SP 비자, 그러니까 에스페스죠. SP 비자로 한국인을 채용하는데요. 급여 역시나 3,500불에서 월 3,500불에서 4,500불 정도가 잡히고요. 당연히 SP 비자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학사 학위 이상의 이제 학력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경력 당연히 있으셔야겠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해외 취업 실시간 정보, 특히 이 건축이나 토목 전공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이 좀 있습니다. 네. 우리 청년 구직자분들 문의사항 있으시면요. 저희 네. 방송 중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보이고 있죠? 문자는 샵 8181번이고요. 전화는 서울 전화 02-845-1901번으로 전화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니, 자세하게 네. 알려드릴게요. 자, 대표님 그런데 말이죠. 네. 이 건축 관련 해외 기업들이 한국인들을 좀 잘 채용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건축 전공자들이 말이죠. 이렇게 취업이 이렇게 어려운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한번 보세요. 지금 제가 앞서 안내드렸던 그 건축 관련 채용 정보를 쭉 보시면요. 네. 당연히 일단 전공이 건축이나 토목, 그다음에 설계, 시공 등에 관련된 건축 관련 전공자야만 합니다. 특히나 경력을 요구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 전공자들이 국내나 해외 취업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네. 이 경력 때문입니다. 경력.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구직자들이 경력을 만들어서 취업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이제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또 작전 들어갑니다. 작전. 작전. 드러났습니다. 예, 또 나올 타이밍이 그러니까요. 됐어요. 어떤 작전 들어갑니까? 네. 네, 첫 번째 작전은요. 네. 건축 토목 관련 전공자들은요. 학교에서요. 그 다양한 실습이나 그리고 대회 활동, 특히 포트폴리오를 많이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 이제 취업하는 시점이 되셨을 때는 이력서와 자소서 이외에도 자기가 준비했던 학교에서 다니면서 준비했던 포트폴리오를 같이 첨부를 시키면 그 정도의 그 이점을 가질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작전이 이제 바로 그 건축 토목 전공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제 남학생들이 많습니다. 남자분들이 많으시죠. 남자분들이 보통 이제 그 아르바이트로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으십니다. 예. 근데 해외 취업을 하실 때는 국내 취업과 좀 다르게 아르바이트 경력도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건설 현장에서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시더라도 고용주로부터 조금 그 경력 증명서라든지 뭐 이런 근무 경력서라든지 이런 걸 조금 첨부를 시키시면 나중에 해외 취업하실 때 또 다른 이제 경력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국내 취업과는 다르게 해외 취업은 건설 현장 아르바이트도 그렇습니다. 경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네, 참고해 주시고요. 네. 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런 문자 메시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어떤 질문 들어와 있을까요? 휴학 후 해외 인턴 취업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 3456님 네네. 주셨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안 될 건 없죠. 네, 안 될 건 없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만약에 워킹 할리데이로 가신다면 그 단순한 해외 경험을 목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는데요. 네. 만약에 이제 해외 인턴과 해외 취업을 목적으로 가실 경우에는요. 오늘 이제 방송에서 연결해 드렸던 우리 지연 양처럼 관련 전공이나 관련 자격증 이런 부분들을 조금 챙겨 놓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현재 본인의 전공과 그리고 학년, 미래 직업군 설계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저희한테 알려주시면요. 본인에게 적합한 이제 해외 인턴이나 해외 취업 정보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저희가 해외 취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또 해외 인턴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해외 인턴은 어떤 시기에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그렇죠. 그 지금 이제 해외 취업을 목적으로 두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제 국내 취업 시장이 많이 어려우니까 우리 글로벌 직무 역량을 쌓기 위해서 이제 우리 오늘 지연 양처럼 이렇게 그 해외 인턴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해외 인턴은요 재학 중에 한 6개월 이상 기간으로 다녀오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턴십을 하는 목적이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빨리 찾고 그에 관련된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어떤 미래 진로를 설계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데요. 요즘은 이제 글로벌까지 연결이 되다 보니까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이제 해외 인턴을 이제 챙기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네. 그렇군요. 네. 지난번에 이제 해외 인턴에 해외 취업에 성공을 하시고 휴가를 이용해서 잠깐 또 스튜디오에 출연을 해주셨던 조영일 씨 같은 경우도 인턴으로 지원을 했다가 고용주로부터 굉장히 좋은 근무 평가를 받아서 네. 이 정식 취업 비자를 스폰 받았다고 했으니까요. 인턴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 정부에서도 지원하는 해외 인턴 사업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네. 이제 웨스트 사업이죠. 웨스트. 웨스트 사업은 우리나라 그 외교통상부와 미국 국무부와 같이 협력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Work, English Study, 그다음에 Travel까지 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제 대학생들이 나가서 이런 경험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정부 지원 해외 인턴 사업입니다. 그래서 네. 약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의 또 인턴십으로 또 진행이 되는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이 있고요. 웨스트나 그 정부 지원 해외 인턴 사업은 아무래도 이제 자격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시지만 자부담의 어떤 비율도 좀 높기 때문에 또 참가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제약 조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미국 단기 인턴십 프로그램, 이제 방학 기간을 많이 활용을 해서 단기 인턴 프로그램이나 미국 국무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워크 앤 트래블 프로그램을 또 많이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네. 단기 인턴십도 말씀해 주셨고 뭐 워크 앤 트래블 이런 것도 굉장히 들을 게 많고요. 궁금한데요. 네. 시간 관계상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건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세계를 잡다 오늘도 알찬 시간이었고요. 이솔의 박창규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